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숏 포지션과 어떻게든 버티려는 롱 포지션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31,000달러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매도 압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고래 물량 비율이 85%를 넘어섰다는 크립토퀀트의 지표가 공개되면서 추가 약세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만 놓고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세상에 돈줄을 쥐고 있는 거대 자본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 금융자본의 상징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고, 석유 재벌 블랙록이 크립토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가격은 위태위태한데 왜 자꾸 하루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대 자본들이 이 시장을 향해 들어오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거래소의 고래 비율이 85%를 넘어섰다 라고 밝히면서 이 비율이 85%를 상회할 때 비트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전망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 블라인드 캐피털 최고 경영자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도 무너져서 2만 3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폭락 주문을 가장 적극적으로 외우고 있는 구겐하임의 스칸 미너드 회장님 역시 비트코인 핵심 지지선인 3만 달러를 지키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나름 근거가 있었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매번 지지선 테스트를 겪을 때마다 지지선은 약해진다, 이는 곧 3만 달러 지지선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마추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다시 감소해서 2020년 6월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뉴스는 비트코인닷컴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6%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큰 하락폭이고 사상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46%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굴자의 채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채굴자 역시 비트코인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채굴 금지 이후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하향 조절돼서 채산성이 높아졌고, 이는 역시 시장 가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꽤 의미 있는 큰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부 고객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한다는 소식이 코인데스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통 금융권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은 전통은행이 크립토 산업으로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선물을 거래하는 데 필요한 많은 마진 때문에 현재 일부 고객들만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같은 내용은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토대로 보도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부 고객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 준비 중인 반면 일부에게는 이미 활성화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서 CME 선물 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기술연구 전담팀을 구성했던 건 역시 이런 거대한 전환을 위한 작업이 아니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3년 만에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다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확정하는 등 대형 자본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블랙록이 크립토 산업에 진출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옵티멈 마이닝 호스트사가 중국에서 캐나다로 재배치하는 채굴기 100만 대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채굴 장비들은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는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단계적으로 설치되는데 우선 20만 대가 칼레도니안 쿼크그릭사의 가스플랜트에 설치됩니다. 일단 천연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환경 이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특히 중국의 비트코인 탄압 정책 이후에 오히려 캐나다와 미국 자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이것 역시 의미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추가로 30만 대와 50만 대의 시스템이 설치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칼레도니아는 캐나다의 가스전 14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블랙록은 석유를 채굴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 운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직접 채굴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시장에 이런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점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전통금융의 상징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금융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블랙록은 전통 원유 채굴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전통 에너지 채굴 회사인 겁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에서 가장 핫한 영역은 디파이 금융입니다. 발빠른 전통 금융사는 곤조를 내려놓고 이런 비트코인의 특성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채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 에너지 채굴 회사가 이런 비트코인 채굴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금리와 유가는 우리 경제를 상징하는 지표들 가운데 일부로 여겨집니다. 금리의 중심에 있는 은행들, 유가의 중심에 있는 석유 채굴 회사들, 이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계속해서 새로운 거대 자본들이 새로운 플레이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시세 하락이 시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런 팩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아는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암호화폐 분석가 스칸 멜커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 재산이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화폐처럼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중에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카테고리 리더를 보유하는 게 합리적이다. 암호화 자산 중에는 비트코인이 카테고리 킬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승자가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페이스북 등은 10년 동안 승리해왔다. 비트코인도 10년 안에 큰 수익을 주고 계속 수익을 줄 것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이 장기 투자 종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의 15분봉이나 4시간 봉을 보면서 울고 웃습니다. 개미 투자자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의 목적과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거라면 역시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마이클 세일러의 말을 통해서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장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 멀미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세계 큰돈들이 이런 혼란의 시기에 왜 이 시장을 향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 상승장으로 전환할지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설사 추가 하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10,000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겐하임 회장님도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걸 보면 이런 재벌들의 위선적인 전망은 언제나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혼돈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엄연한 팩트들을 살펴보시면서 기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